초정밀 가공 기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살펴보면은 자, 초정밀 가공 21세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가공들은 초정밀 가공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모든 기계와 장치들이 더 정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정밀 가공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초정밀 가공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형상 정도. 여기서 형상 정도라는 건 뭐죠? 우리가 여러 가지 형상 공차가 있죠. 진직도, 평행도, 직각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상 정도를 만족하고 또한 뭐죠? 서페이스 라프니스, 표면 저도를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노메타의 어떤 그런 가공 기술을 우리가 초정밀 가공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초정밀 가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 설계를 할 때, 기계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기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즉 우리의 어떤 그 키포인트는 초정밀이죠. 그러면 초정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구를 어떻게 하고 또한 각 부의 강도 부분을 어떻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운동 부위를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은 편리성을 추구하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기계가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정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에 대한 작성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정밀 가공 기계 설계 시 고려사항 해서 타이틀을 쓰시고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서론을 쓰신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까? 기구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기구 부분. 그래서 기구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할 건가? 기구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가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가? 거기에 따라서 얼만큼 힘이 들어가고 또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이 이 기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되겠죠. 다음에 각 부분의 강도도 또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부분, 고정부의 강도는 어떻게 하고 프레임을 또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주물을 또 어떻게 부어서 우리가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운동부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한 그것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운동부에는 결국은 계속 회전을 하거나 어떤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나씩 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재료의 어떤 치수라든가 치수 이런 것을 결정을 해 나가야겠죠. 다음은 이제 경제성 문제입니다. 경제성. 자, 초정밀 기계를 우리가 제작하는데 무조건 재질이 비싼 거나 또한 가공도 모든 부품을 초정밀하게 가공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 부위는 정밀한 그런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해야만이 그만큼 정밀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가공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그렇게 가공하면 좋겠지만은 거기에는 제작비가 상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초정밀 기계를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또 검토를 해야 되냐면은 호환성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데 한 대의 기계만 우리가 그것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며 그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우리가 구현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부품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KS 규격에 명시된 그런 부품들이 있으면 가능한 그런 부품을 우리가 이 기계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만큼 가격이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한 가지 더 붙으면은 유지 보수의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준 것이 좋겠죠. 물론 기계라는 것은 한번 제작을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또한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 정비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해줘야만이 기계의 수명과 정밀도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틀림 전담 볼트에 대하여 기술하고 고장력 볼트에 비하여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비틀림 전담 볼트입니다. 이 비틀림 전담 볼트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토르크 시어 볼트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고장력 볼트와 비교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에 언급을 하라 그랬죠.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서는 주로 이제 콘크리트 걸죠.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21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미적 감각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미적 감각과 또한 이런 어떤 프레임 여러 가지 H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강 구조물을 활용한 조립식에 의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진에 대비해서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조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볼트를 우리가 사용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트를 사용하면은 진동이라든가 구조물의 여러 가지 하중의 어떤 그런 받음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볼트가 풀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볼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토르크 전담 볼트. 그래서 우리가 토르크 결국은 시어 볼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볼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강 구조물의 어떤 조립식 건물에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주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결국은 비트림 전담 볼트를 여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비틀림 전담 볼트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어 볼트라고 했죠. 시어 볼트. 그래서 시어 볼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머리 모양이 둥그렇고 자리면 지름이 크므로 머리 아래 와셔를 사용하지 않으며
끝단에 토크 조임을 위한 핀 부위가 있는 것이 고장력 볼트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떻게 되죠? 특징은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머리 모양이 둥글다는 것이죠. 머리가 둥글고 둥글죠. 그림에도 둥글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자리면 지름이 크고 자리면에 지름이 이제 크다는 거. 지름이 크고 그 다음에 머리 아래 와셔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와셔를 사용하지 않고 끝단에 토크 조임을 위한 핀 테일 즉 핀 부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핀 테일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단이 되는 거죠.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린 전단 볼트는 고장력 볼트와 같이 마찰 접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서 개발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마찰 접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한 개발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고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이 또 다르고 이렇게 지금 고장력 볼트와 다른 것이 나와 있죠. 또한 거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고장력 볼트의 경우는 체결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지만 비트린 전단 볼트는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시공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그래서 현장 어떤 시공을 위해서 이것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차이점이겠죠. 전부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체결된 후 파단핀이 떨어져 나가는 있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핀테일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게 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TS 볼트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규격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규격을 결국은 어떻게 지금 나타내고 있죠? S10, T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S는 결국은 스트럭처 조인트의 S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T는 뭐죠? 텐실을 의미하고 있다. 인장 강도. 그래서 텐실 스트렝스를 이것은 인장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조의 어떤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볼트의 머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은 적정한 볼트 길이 선정. 그래서 볼트 길이, 볼트의 우리가 길이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길이 선정.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L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L이라는 것은 결국은 G 플러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가로 열고 3 곱하기 P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체결물의 두께가 되겠죠. 체결물의 두께가 되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전체 볼트 길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T는 와셔의 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너트의 두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P라는 것은 피치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볼트 길이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 그걸 선정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물을 결합시키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볼트의 체결 방법. 볼트의 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볼트의 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결 방법.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르크에 의해서 우리가 체결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딩 포인트, 항복점에 의해서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성력, 우리가 회전각법, 소성력 회전각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한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개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트,
볼트와 우리가 너트. 너트는 어떻게 됩니까?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수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체결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제 웰딩이나 혹은 리벳으로 우리가 체결하는 방법은 이것은 반영구적인 어떤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볼트를 체결력의 어떤 체결의 어떤 중요성, 체결의 중요성은 대단히 우리가 크죠. 그래서 체결 중요성은 뭡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체결을 함으로써 인장과 압축위에서 볼트가 체결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반면에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주거나 너무 느슨하게 채워주면은 결국 느슨하게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의 어떤 견고성, 체결 상태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의 여러 가지 정밀도가 떨어지겠고, 또 너무 세게 우리가 조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볼트와 너트 사이에 압축과 인장력의 어떤 균형을 잃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마이크로 크랙에서 미소 크랙으로 피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피로 현상이.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체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체결의 종류는 이렇게 우리가 토르크와 웰딩 포인트와 그 다음에 소속력 회전각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표에서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여기에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트의 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서론을 쓰시고, 첫 번째는 뭡니까? 토크법 조임에 대해서 살펴보죠. 조임 토크와 조임력의 선형관계를 유구한 조임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되죠? 조임 토크와 조임하는 거, 조임 토크와 그 다음에 뭐죠? 조임력의 관계를 우리가 조임력의 관계를 선형 관계를 이용한 거다. 말 그대로 선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비례적으로 결국은 비례적으로 우리가 이것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은 체결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임 토크를 우리가 TF라고 했고, TF를 관리하기 때문에 특수한 조임 연구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성이 우수하고 간단하다,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작업성이 우수하다. 작업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간단하다. 뭐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크법의 체결 시 장력이 항복점 하중 70%가 권장됐으나 최근에는 80%의 어떤 그런 정도의 토크 상태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크 상태 80%를 권장하고 있다는 거.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전각법입니다. 회전각법. 자, 회전각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회전각법은 볼트 머리와 너트의 상대 회전각을 지표로 하여 초기 조임력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조임력을 관리하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조임 회전각이 어떻게 됩니까? 세타 F가 관계 있고, 또한 볼트 머리가 또 여기에 해당 관계가 있다는 거죠. 머리부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타 F와 F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는 회전각의 설정 월차에 한 조임력의 편차가 커지므로 탄성력 조임은 피체결 부재 및 볼트의 강성이 높은 경우에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조임 상태를 또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임. 그래서 조임이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탄성력 조임이 있고 탄성력 조임이 있고 하나는 소성력 조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탄성력 조임은 피체결 부재 및 볼트의 강성이 높은 경우에 불리하다. 그래서 볼트의 강성, 부재와 그다음에 볼트의 강성이 높을 경우에 이것은 불리하다,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소성력 조임에서는 초기 조임력의 편차는 주로 조일 때의 볼트의 항목정 FFI에 의존하고 회전각 오차를 영향을 받기 어렵고 그 볼트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항복점에 의존하고 항복점에 의존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볼트에 어떻게 돼요? 회전각 오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래서 회전각 오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크 기울기법 조임이 있어요. 토크 기울기법 조임이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 보죠. 토크 기울기법 조임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세타 FIF 곡선의 기울기 세타 F분의 TF를 검출하고 그 값의 변화를 지표로 하여 초기 조임력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곡선의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검출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D의 세타 F분의 그 다음에 D의 T의 F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이거 기울기가 되겠죠. 이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은 초기 조임력의 어떤 편차를 작게 한다. 그래서 편차를 작게 하고 편차를 작게 하고 또 볼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한다. 볼트의 능력을 최대로 이용할 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검출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항복 조임 출력 및 항복 조임 토크 값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